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세이신데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도 집 안에만 계시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방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북향이었고 난방도 잘 안 되었고 먼지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방 자체가 병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나무 이야기나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500여 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 환경의 질이 낮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7배 빨랐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집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 어르신들의 건강 지표가 불과 6달 만에 의미 있게 향상됐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집 안에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입니다. 오늘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집을 가꾸는 것보다 집에서 버티는 것에 더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이 우리를 돌보게 만들 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이 건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환경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중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어르신들은 세로토닌 분비가 낮았고 수면의 질도 나빴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연광이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빛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전 햇빛이 뇌에서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의 기분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창문 근처에서 15분에서 30분을 보내세요. 오후 빛도 중요합니다. 오후 햇빛이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우울증, 면역 저하가 옵니다. 앉아 계신 자리가 햇빛이 드는 창가가 되도록 하세요. 어두운 공간을 밝게 바꾸세요. 조명이 어두운 방에서 오래 생활하면 뇌가 저활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집 안이 어둡다면 조명을 밝게 교체하세요. 특히 주방과 거실은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어르신, 올해 75세이십니다. 남양 거실에 매일 아침 커튼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2달 후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낮에 졸리는 것이 줄었고 기분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가 근처에서 매일 30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2달 후 우울감 지수가 29% 낮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치료제입니다. 이제 집 안 환경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더 깊은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신경계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집 안의 시각적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에 매우 민감합니다. 보이는 것이 기분과 사고를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상신경과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오래 생활하면 뇌의 실행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행 기능이란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 실행 기능 저하이기도 합니다. 즉, 어지러운 집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에서는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집안의 시각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들입니다. 수평선을 만드세요. 선반이나 책상 위가 너무 많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으면 시선이 흩어집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즉 물건들이 정리된 깔끔한 선반이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사진과 그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세요. 아무렇게나 붙여둔 것들보다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들이 공간을 훨씬 아름답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사진 몇 장을 예쁘게 배치해 보세요. 작은 장식품들을 줄이세요. 먼지를 쌓는 작은 장식품들이 많을수록 공간이 복잡해 보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이제 집 안의 청각 환경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좋은 소리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 음향인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를 규칙적으로 듣는 어르신들은 혈압이 안정됐고 불안지수가 낮았습니다. 음악도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템포가 느린 음악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텔레비전이 항상 켜져 있으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피로해집니다. 이제 집안 청결과 먼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안 먼지에는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포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알레르기, 천식, 만성 비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면역 반응이 변화하면서 먼지 알레르기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청소가 건강을 지킵니다. 주 2회 청소기를 돌리세요. 특히 카펫이나 침대 주변은 집먼지 진드기가 많습니다. 침구를 정기적으로 세탁하세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빛에 말리세요.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에어컨 필터에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면 사용할 때 그것들이 공중으로 퍼집니다. 이제 집안 습도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 공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내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겨울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건조한 실내 공기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라디에이터 위에 걸거나 수조에 물을 담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세요.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를 만듭니다. 목욕 후에는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공기질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 공기의 질이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생기고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우리에게 환기가 뇌를 살린다는 겁니다. 집 안 공기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하루에 2번 환기하세요. 아침과 저녁 각각 10분씩만 창문을 열어도 실내 공기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추운 날에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세요.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소 가스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환풍기를 켜지 않으면 이 오염 물질들이 집안에 쌓입니다. 욕실 문을 닫아두세요. 욕실의 습기와 냄새가 집 안으로 퍼지지 않도록 사용 후 항상 문을 닫으세요. 식물을 키우세요.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아이비 같은 식물이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적입니다. 화분 2~3개만 있어도 차이가 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환경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내 식물을 둔 어르신들의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고 집중력과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3번째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안 온도와 습도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 안 온도가 너무 낮은 어르신들은 심혈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추위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더우면 탈수와 열 관련 질환이 생깁니다.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어르신들은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되 실내외 온도 차이가 섭씨 5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서 건조한 실내 습도를 높이세요. 4번째입니다. 냄새가 뇌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냄새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냄새는 뇌의 편도체와 해마에 직접 연결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특정 냄새가 강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옵니다. 집안의 냄새가 기분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불쾌한 냄새를 없애세요. 쓰레기통, 하수구, 욕실, 신발장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세요. 좋은 냄새를 활용하세요. 라벤더 향은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돕습니다. 레몬 향은 집중력을 높입니다. 계피 향은 기분을 좋게 합니다. 환기도 냄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래된 공기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환기만 잘해도 집안 냄새가 크게 좋아집니다. 이제 집안 식물이 건강에 미치는 더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어떤 식물이 특히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낮았고 자존감이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을 돌보는 것 자체가 의미감을 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삶의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식물을 만지고 돌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를 돕는 미생물과 접촉하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회복이 빠릅니다. 자연 환경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요? 실내에서 잘 자라고 공기 정화에 효과적인 식물들이 있습니다. 스파티필름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실내 독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산세베리아는 야간에 산소를 방출하는 식물입니다. 침실에 두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조함에도 강해서 관리가 쉽습니다. 아이비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실내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금전수는 관리하기 쉽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텃밭도 좋습니다. 실내에서 허브를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작은 채소를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먹을 것을 직접 키운다는 성취감과 신선한 식재료를 얻는 실용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은 손 근육 기능이 더 잘 유지됐고 인지 기능도 좋았습니다. 이제 집안 물건들과 심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삼성 서울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심리적 부담감이 높았습니다. 물건들이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말 필요하고 좋아하는 물건들만 남긴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더 가벼웠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이 질문을 사용해 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도 나에게 기쁨이나 유용함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오래된 물건들을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진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편지들을 다시 읽거나 이것이 과거의 정리이면서 동시에 삶의 정리가 됩니다. 이제 집안 보안과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에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주거 환경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불안지수가 높았고 수면 장애도 많았습니다. 집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방법들입니다. 문과 창문 잠금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에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심하고 잠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119 가족연락처, 담당 의사 연락처를 크게 적어서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가스밸브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잠들기 전, 외출 전에 가스밸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것도 안전감을 줍니다. 이웃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5번째입니다.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음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소음 노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수면 중 소음이 문제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뇌는 소리를 처리합니다. 수면 중 소음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회복을 저해합니다. 소음을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수면 중에는 귀마개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층간소음, 도로소음이 심한 경우 수면용 귀마개가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습관을 피하세요. 텔레비전 소리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자리에서는 텔레비전을 끄세요. 자연 소리를 활용하세요. 빗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오히려 뇌를 안정시킵니다. 조용한 자연 음악을 잠들 때 활용해 보세요. 6번째입니다. 색깔이 기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색깔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두운 색깔로 가득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높았고, 밝고 따뜻한 색깔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기분과 활력이 더 좋았습니다. 색깔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 안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커튼과 쿠션을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가구를 모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커튼, 쿠션, 식탁보 같은 작은 소품의 색깔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계열이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이 색들이 따뜻한 느낌을 주고 활력을 높입니다. 침실은 차분한 색깔이 좋습니다. 청록색, 연한 회색 계열이 수면을 돕습니다. 침실은 자야 하는 공간이므로 너무 자극적인 색깔은 피하세요. 7번째입니다. 집 안 정리정돈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지러운 집이 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삼성 서울병원 임상신경과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지러운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뇌의 시각 피질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너무 많으면 뇌가 계속 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어지러운 집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에서는 뇌가 쉬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어떻게 정리정돈을 시작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공간씩 5분씩이면 됩니다. 오늘은 책상 위만, 내일은 서랍 하나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집 전체가 달라집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세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버려도 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도 쉬워지고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물건에는 자리를 정해두세요.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찾을 때 못 찾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 안을 정기적으로 정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낮았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이제 계절에 따른 주거 환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환경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봄철 주거 환경 관리입니다. 봄은 환기와 청소의 계절입니다. 겨울 내내 밀폐된 집안에 쌓인 먼지와 오염 물질을 봄에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 대청소를 하세요. 커튼, 침구, 카펫을 세탁하고 창문을 청소하고 가구 뒤 먼지를 닦으세요. 황사와 꽃가루 시기에는 외출 후 바로 손을 씻고 옷을 털고 창문을 닫으세요. 황사와 꽃가루가 실내로 들어오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봄에 식물 키우기를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베란다 텃밭이나 실내 화분을 새로 시작해 보세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봄철 실내 환경 관리를 잘한 어르신들은 알레르기 증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여름철 주거 환경 관리입니다. 여름은 습도와 더위 관리가 핵심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세요. 여름 시작 전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세요. 더러운 필터에서 곰팡이와 세균이 퍼집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틀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섭씨 5도 이내의 차이가 좋습니다. 음식 위생에 특히 주의하세요.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식사 후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가을철 주거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은 건강을 챙기는 준비의 계절입니다. 겨울을 대비한 보온 점검을 하세요. 창문 틈새 단열, 두꺼운 커튼 준비, 난방 점검, 가을의 집을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새로운 계절에 맞는 정돈을 하세요. 겨울철 주거 환경 관리입니다. 겨울은 온기와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아끼려다 추위에 건강을 상할 수 있습니다. 섭씨 20도 이상을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집니다. 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추워도 하루에 한 번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환경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계절에 맞게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계절성 질병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주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웃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사회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이 낮았고 응급 상황 시 도움을 더 빨리 받았으며 전반적인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웃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먼저 인사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작은 호의를 베푸세요. 택배를 받아주거나 남은 음식을 나누거나 이웃이 힘들 때 도움을 제안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신뢰를 만듭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가까운 이웃과 연락처를 교환해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서로 배려하세요.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제 집안에서의 활동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안에서도 활동적으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력과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집 안 활동을 늘리는 방법들입니다. 요리를 더 많이 해보세요. 요리는 손 기능, 인지 기능, 창의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활동입니다. 청소와 정리를 운동으로 보세요. 청소기를 돌리고 물건을 들고 나르고 꽃에 물을 주는 것이 모두 신체 활동입니다. 실내 체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발목을 돌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8번째입니다. 침실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침실 환경이 수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침실 온도, 빛, 소음 이 세 가지가 수면의 질을 가장 크게 결정합니다. 이상적인 침실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수면에 최적입니다. 너무 더우면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낮추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있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커튼은 빛을 충분히 차단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침대는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걱정을 하면 뇌가 침대를 수면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베개와 매트리스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미 탄성이 떨어진 매트리스는 허리와 어깨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9번째입니다. 부엌 환경이 식습관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엌 환경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엌 어지럽고 어두운 어르신들은 즉석 식품이나 간편식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깔끔하게 정돈된 밝은 부엌에서는 요리를 더 많이 했습니다. 부엌 환경이 식습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부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들입니다. 부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씻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으면 요리할 의욕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건강한 식재료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과일은 식탁 위에, 채소는 냉장고 앞쪽에 두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사용하기 편한 도구를 갖추세요. 요리가 불편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잘 드는 칼, 사용하기 편한 냄비, 정돈된 양념 공간이 요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10번째입니다. 화장실 위생이 감염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이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화장실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화장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변기 뚜껑을 항상 닫고 물을 내리세요.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세균이 공중으로 퍼집니다. 뚜껑을 닫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면대와 수도꼭지를 주기적으로 닦으세요. 이 부위에 세균이 많습니다. 발 매트를 자주 세탁하세요. 발 매트는 습기와 세균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손 씻기를 철저히 하세요. 화장실 사용 후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 환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주거 환경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강 위험은 낙상, 화재, 가스 사고, 고립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 예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일어날 때 항상 천천히 일어나세요. 혈압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앉은 상태, 앉은 상태에서 선 상태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꾸세요. 화재 예방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요리 후에는 가스 밸브를 반드시 잠그세요. 집 안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더 안전합니다. 고립 예방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약속을 만드세요. 이틀 이상 연락이 없으면 가족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두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가족 연락이 있는 독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응급 상황에서 더 빨리 도움을 받았고 건강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이제 집안 개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자신만의 공간이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의자 하나라도 자신만의 것으로 정하세요. 그 의자가 내가 쉬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공간이 됩니다. 독서 코너를 만드세요. 작은 책상이나 의자와 작은 조명 하나, 이것이 자신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공간을 만드세요. 뜨개질, 그림, 악기 연습을 위한 작은 공간. 이 공간이 자신만의 시간을 위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집 안 기억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소중한 기억들을 담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중한 사진과 기억물들을 잘 정돈해 두고 자주 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진 갤러리를 만드세요. 벽 한 면을 소중한 사진들로 꾸미세요. 가족 사진, 여행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 이것을 매일 보면 긍정적인 기억들이 활성화됩니다. 소중한 물건들을 보이는 곳에 두세요. 자녀가 선물한 것, 오랜 친구에게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따뜻한 감정이 생깁니다.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세요. 일기, 편지, 앨범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집안의 색깔과 심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색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색깔에 따라 심장 박동수, 혈압,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공간별로 어떤 색깔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은 따뜻하고 밝은 색깔이 좋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연한, 갈색 계열이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침실은 차분한 색깔이 좋습니다. 파란색, 연한 초록색, 회색 계열이 수면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엌은 식욕을 돋우는 색깔이 좋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너무 파란색 부엌은 오히려 식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한 느낌의 색깔이 좋습니다. 흰색, 연한 파란색이 위생적인 느낌을 주고 실제로 더 청결하게 관리하게 만듭니다. 이제 주거 환경과 만성질환 관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주거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환경이 잘 관리된 만성질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질환 조절이 더 잘 됐고 입원 횟수도 적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 팁입니다. 소음을 줄이세요. 완화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수면 중 소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추운 환경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피하세요.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 팁입니다. 식재료를 건강하게 비축하세요. 냉장고와 식료품 보관함을 건강한 식재료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발 관리를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당뇨 어르신들은 발 상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발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고 발 케어 용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 팁입니다.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고 의자 생활을 하세요.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손잡이와 지지대를 활용하세요. 욕실, 계단, 복도에 손잡이가 있으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추운 날씨가 관절 통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이제 집 안 공간의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 안에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통합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유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고 면역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치유적 공간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자연 요소를 집 안으로 가져오세요. 식물, 돌, 물소리, 이런 자연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유를 돕습니다. 조용한 구석을 만드세요. 편안한 의자 하나, 작은 조명, 좋아하는 것, 이 공간이 하루 중 잠깐씩 쉬는 피난처가 됩니다. 향기를 활용하세요. 라벤더, 캐모마일 같은 허브 향이 이완을 돕습니다. 화학 향수보다 천연 향기를 선택하세요.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낙상 예방, 가스 안전, 화재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즉각적인 건강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수면 환경입니다. 수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침실을 최적화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빛입니다. 빛이 기분, 수면, 비타민 D, 우울감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커튼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우선순위는 공기질입니다. 환기와 청결이 호흡기 건강과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환경이 스트레스와 인지 기능 저하를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순서대로 환경을 개선한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좋은 건강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집안 환경 개선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 개선을 지속하는 어르신들의 핵심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주간 청소 계획을 만드세요. 월요일은 주방 청소, 화요일은 화장실 청소, 수요일은 거실 청소 같이 날짜를 정해두면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방문할 때 함께 정리를 하거나 무거운 것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면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 작은 성취감이 계속하게 만듭니다. 이제 주거 환경이 노년기인지 기능에 미치는 더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주거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극이 풍부하고 활동적인 환경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인지 자극이 풍부한 환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독서 환경을 만드세요. 책, 신문, 잡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읽게 됩니다. 독서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퍼즐과 게임 환경을 만드세요. 바둑, 장기, 십자말풀이, 수도쿠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눈에 보이면 하게 됩니다. 음악 환경을 만드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익숙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라디오나 음악을 쉽게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대화 환경을 만드세요. 방문객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 함께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대화가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인지자극 환경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제 집안 정리가 노년기 삶의 마무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작업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소중한 것들을 자녀에게 전달한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삶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물건들을 자녀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갖는다, 저것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족 사이에 깊은 대화가 됩니다. 일찍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해야 할 때보다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정리하는 것이 더 잘 됩니다. 이제 집 밖으로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집 안 환경을 잘 만들어도 집 밖 세상과의 연결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회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 밖 활동이 활발한 어르신들은 집 안에만 있는 어르신들보다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모두 더 잘 유지됐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더 쉽게 만드세요. 외출용 신발을 현관 가까이에, 외출용 가방을 항상 준비해 두고 외출 목적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정기적인 외출 약속을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경로당, 매주 금요일에 가까운 공원 산책같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두면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집 환경이 좋아지면 자녀들도 더 안심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님의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불안감이 줄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해 보세요. 명절이나 방문 시에 함께 정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가족 활동이 됩니다. 집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자녀들도 더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오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가족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서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들이세요.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둘째, 저녁에 하루 한 번 환기를 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셋째, 자기 전에 침실을 조용하게 만드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한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한 분들보다 훨씬 오래 지속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집안의 각 공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각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거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분위기가 가족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자주 함께 모이는 거실 환경을 갖춘 어르신들은 가족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고 정신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건강한 거실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치를 만드세요. 텔레비전 중심이 아니라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배치가 대화를 촉진합니다.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세요. 거실 커튼을 낮에는 열어두고 창가에 좌석을 배치하세요. 식물 몇 가지를 두세요. 거실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조절하세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대화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 서재나 독서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독서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렸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더 즐겁게 만드는 공간 환경을 만드세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세요. 독서할 때는 350럭스 이상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려면 조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등받이가 있고 높이가 적당한 의자가 장시간 독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용한 공간을 만드세요. 외부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독서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 베란다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베란다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환경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실내에만 있는 분들보다 비타민 D 수치가 높았고 기분도 더 좋았습니다. 베란다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아침 햇살을 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베란다에 의자 하나를 두고 매일 아침 15분씩 햇빛을 쬐세요.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텃밭을 만드세요. 화분에 상추, 깻잎, 고추 등을 키우세요. 직접 키운 것을 먹는 즐거움이 있고 돌보는 과정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환기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집안을 환기할 때 베란다 문을 여는 것이 실내 공기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집 안 계단과 복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계단과 복도는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 안계단과 복도의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8% 낮았습니다. 계단과 복도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한쪽만 있는 것보다 양쪽 손잡이가 훨씬 안전합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계단 끝에 붙이세요. 계단 끝에 밝은 색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면 계단의 위치도 잘 보이고 미끄럼도 방지됩니다.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화장실을 오가는 밤중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복도에 낮은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여러분, 계단을 이용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한 발씩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세요. 이제 우리 집안 청결과 위생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집 환경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안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어르신들은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주 2회 바닥 청소를 해보세요. 청소기로 먼지와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하세요. 주방 수세미는 자주 교체하세요. 수세미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하거나 소독하세요. 냉장고 안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오래된 음식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매주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오래된 것은 버리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을 닦으세요.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리모컨 이런 곳에 세균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닦아주세요. 이제 생활 환경과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 환경을 치유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실제 회복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크고 작은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집안 환경이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회복하는 어르신들이 어둡고 차가운 환경에서 회복하는 분들보다 동일한 질병에서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환경이 치유를 돕는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좋지 않을 때 집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하세요. 아플 때는 몸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적절한 온기가 이 면역 반응을 돕습니다. 밝게 해주세요. 빛이 기분을 좋게 하고 회복 의지를 높입니다. 커튼을 열고 조명을 켜세요. 조용하게 해주세요. 회복 중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소음을 최소화하세요. 가까운 곳에 필요한 것들을 두세요. 물, 약, 핸드폰, 책을 손 닿는 곳에 두세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이제 우리 집 안 환경이 식욕과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지고 근감소증,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영양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름다운 식탁 환경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식욕이 더 좋았고 영양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식욕을 돋우는 식탁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식탁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어지럽고 지저분한 식탁에서는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쁜 그릇을 사용하세요.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으면 똑같은 음식도 더 먹고 싶어집니다. 꽃이나 식물을 식탁에 두세요. 작은 화분 하나가 식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창가나 밝은 곳에서 식사하세요. 밝은 환경에서 식사하면 식욕이 더 좋아집니다.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이 식욕에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 환경과 인지 건강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안에 지적 자극이 되는
시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지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안에 다양한 시각적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인지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인지 자극이 되는 시각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세계 지도나 한국 지도를 걸어두세요. 지도를 자주 보면서 지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 자극이 됩니다. 달력을 큰 것으로 선택하세요. 큰 달력에 중요한 약속과 일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날짜 감각과 계획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세요. 이것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기억과 감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이제 우리 집 안 환경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들이 우리의 일상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진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좋았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집 안 환경으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모든 건강 리듬의 시작입니다. 아침 커튼 열기를 루틴으로 만드세요. 매일 아침 커튼을 여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이 소화와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저녁에 조명을 낮추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저녁 일정 시간 이후에 조명을 낮추는 것이 수면 준비 신호가 됩니다. 이제 우리 집 앞물건 배치와 이동 편의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안에서의 이동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재활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안 이동이 편리한 환경에서 사는 어르신들이 더 활동적이었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집 안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가구 배치를 여유 있게 하세요. 가구 사이에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공간들을 가깝게 배치하세요. 침실, 화장실, 주방 사이에 동선을 최대한 짧게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보조 도구를 사용하세요. 지팡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고 가족의 기억이 쌓이는 곳이고 삶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어르신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정신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우리 집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들입니다. 집의 역사를 기록하세요. 이 집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적거나 사진을 남기세요.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 두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있는 집은 더 따뜻합니다. 뜨개질로 만든 쿠션 커버, 직접 기른 식물, 직접 그린 그림, 이것들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계절마다 집을 조금씩 바꾸세요. 봄에는 밝은 커튼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담요를, 이렇게 계절에 맞게 집을 바꾸는 것이 집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만듭니다. 이제 집안 환경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안 환경이 가족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가족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따뜻하고 쾌적한 집 환경을 가진 가족들이 갈등이 적었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리 집 환경이 가족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가족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가족이 방문할 때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손주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공간, 자녀들이 가져온 것들을 둘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가족이 더 자주, 더 오래 방문하게 만듭니다. 가족의 사진을 집 안에 두세요. 가족 사진이 있는 집에서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주거 환경과 독립성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환경을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도구와 개조를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우리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방법들입니다. 욕실에 의자를 두세요. 서서 샤워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욕실 의자가 독립적인 위생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높이 조절 가능한 가구를 활용하세요. 침대, 변기, 의자의 높이가 적당해야 혼자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를 활용하세요.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레인지, 전기 주전자, 전동 침대 같은 것들이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가 건강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오랫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생활 공간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환경이 건강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커튼을 여세요.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10분씩 환기를 하세요. 신선한 공기가 뇌를 깨웁니다. 셋째,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세요. 안전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넷째, 어지러운 곳 하나를 골라 오늘 청소하세요. 작은 정리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화분 하나를 키우세요. 생명을 돌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이번 주에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는 달라진 공간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지수가 석 달 후 의미 있게 향상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집이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돕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가족이 더 오래, 더 자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힘들게 만든 이 집이 이제는 우리를 돌보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집 안 낙상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은 이번에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낙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낙상을 예방하는 집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실이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복도와 계단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 어두운 복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바닥에 걸릴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세요. 작은 카펫, 전선, 신발, 이것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집 안에서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맨발이나 양말만 신으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미끄럼 방지가 된 실내화를 항상 신으세요. 12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집 밖 환경과 사회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안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집 밖 환경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 주변 환경이 좋은 어르신들, 즉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 많이 걷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건강했습니다. 집 밖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매일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한 번은 밖에 나가세요. 짧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집 주변의 자연을 활용하세요. 가까운 공원, 동네 화단, 나무가 있는 길, 이런 자연 환경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만드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이웃 얼굴 익히기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교류가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외로움을 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주거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환경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알게 된 것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80세 이상을 사는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생활 공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잘 드는지, 공기가 잘 순환되는지, 공간이 정돈되어 있는지, 자신이 그 공간에서 편안한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집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 때입니다. 빛이 잘 드는 집이 우리의 기분과 수면을 지킵니다. 공기가 맑은 집이 우리의 뇌와 폐를 지킵니다. 정돈된 집이 우리의 마음과 인지 기능을 지킵니다. 안전한 집이 우리의 몸을 지킵니다. 따뜻한 집이 우리의 심장을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환경 하나를 개선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건강 지표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환경을 개선한 어르신들은 단순히 한두 가지 건강 지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집 환경이 개선되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면역이 강해지고, 면역이 강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더 활동적이 되고, 더 활동적이 되면 근육과 뼈가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12가지 빛, 공기, 온도와 습도, 냄새,
소음, 색깔, 정리정돈, 침실 환경, 부엌 환경, 화장실 위생, 낙상 예방, 집 밖 환경, 이것들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큰 건강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십 년간 집을 지켜온 것처럼 이제는 집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집을 돌보아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집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각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오랜 기간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의 효과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의 지속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한 어르신보다 매일 커튼을 열고 환기를 하고 한 구석씩 정리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씩 하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집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지역사회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혼자 다 해결하려는 어르신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집안 환경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 환경 이 부분이 불편하다. 이것을 함께 고쳐보자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집 환경 개선이 가족 관계도 돈독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항상 정돈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집은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대신 방향을 추구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밝게, 어제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방향이 있으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완벽한 환경을 추구하는 어르신들보다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건강 습관을 유지했고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집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중한 공간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사는 공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공간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노력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 환경이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사진들, 가구들, 이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물건들과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르신들은 자아 정체성이 더 안정적이었고 삶의 의미감도 높았습니다. 집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방법들입니다. 살면서 중요했던 순간들을 담은 물건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자녀가 처음 그린 그림, 오래된 가족 사진, 특별한 여행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 이런 것들이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기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그 의미들이 묻혀버립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선별해서 눈에 잘 보이게 두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중한 물건들을 잘 정돈해 두고 자주 보는 어르신들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제 집안 환경 개선을 가족 활동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이나 자녀 방문 시에 함께 집안을 정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제안해 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집 관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서로 돌보는 기회가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족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한 가족들은 관계 만족도가 향상됐고 부모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함께 이 부분을 고쳐보자. 이것을 바꾸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구체적인 요청이 가족의 방문과 도움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심을 쓰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 내 삶의 질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집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주도성이 높았습니다. 삶의 주도성은 건강 자기관리와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행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집 청소를 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세대가 숨 쉬는 공간, 매일 걷는 공간, 매일 잠드는 공간이 우리의 건강을 만든다는 것. 그 공간에 관심을 갖고 가꾸는 것이 건강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기 추적 연구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추적하면서 연구팀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나를 맞이하는 것 같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 느낌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비싼 가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환기된 공기, 충분한 햇빛, 정돈된 공간,
작은 식물 하나에서 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에 대한 안정감과 만족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집이 우리를 맞이하게 만드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나를 건강하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한 가지만 정해 보세요. 오늘 그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 강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한 집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빛, 공기, 온도와 습도, 냄새, 소음, 색깔, 정리정돈, 침실 환경, 부엌 환경, 화장실 위생, 낙상 예방, 집 밖 환경, 이 12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침에 커튼을 열기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환기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집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집을 만들고 그 집이 우리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환기를 하면서 화분에 물을 주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건강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만듭니다. 이 소중한 연결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집 환경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여는 그 순간, 매일 저녁 환기를 하는 그 순간,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집안의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신선한 공기 한 모금이 정돈된 공간 한 구석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더 건강하고 더 밝은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이제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가전제품과 도구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도구가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일상 활동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주방 도구를 점검하세요. 잘 드는 칼,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냄비, 자동 타이머가 있는 조리 도구가 요리를 더 안전하고 편하게 만듭니다. 손이 약해지셨다면
손잡이가 굵은 도구를 선택하세요. 화장실 도구를 점검하세요.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솔, 앉아서 씻을 수 있는 욕조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들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조명을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운 것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충분히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단, 복도, 화장실, 침실에는 충분한 밝기가 필요합니다. 돋보기나 안경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세요. 눈이 나빠지면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커집니다. 돋보기를 주방, 거실, 침실 각 곳에 하나씩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주거 환경과 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약 관리가 주거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약을 제때 맞게 복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의 보관 방법도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 관리를 위한 주거 환경 팁들입니다. 약통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눈에 보여야 잊지 않습니다. 식탁 위, 주방 카운터 등 매일 보이는 곳에 두세요. 날짜가 표시된 약통을 사용하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분된 약통에 약을 미리 분류해 두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약을 올바르게 보관하세요. 대부분의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실, 욕실 수납장은 습기가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정기적으로 약통을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버리세요. 이제 집 안전기와 가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전기와 가스 관련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가정에서의 화재와 가스 사고는 예방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 안전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오래된 전기 코드와 콘센트를 점검하세요. 낡은 전기 코드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기 안전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 제품을 꽂지 마세요. 멀티탭은 정격 용량 이내로 사용하세요. 자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으세요. 대기 전력도 절약되고 화재 위험도 줄어듭니다. 가스 안전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가스 밸브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비상시에 바로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잠그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레인지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세요. 가스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의 건강한 생활 방법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사십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주의하세요. 아래층에 소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에 한두 층씩만 계단을 이용해도 운동이 됩니다. 베란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식물을 키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햇빛을 쐬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외부 공간 활용이 더 자유롭습니다. 작은 텃밭, 현관 앞 화분, 마당에서의 가벼운 활동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마당 관리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환경을 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의 물리적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집 안에서 형성되는 감정적 분위기입니다. 집 안의 감정적 분위기란 무엇일까요?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 표정, 분위기, 이것들이 집안의 감정적 환경을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사이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소통이 있는 어르신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고 면역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반대로 자주 갈등이 있거나 긴장된 분위기의 집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집안의 감정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아침 인사를 먼저 건네세요. 가족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인사하세요. 따뜻한 아침 인사 하나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밥상에서 나누는 대화가 관계를 깊게 합니다. 텔레비전은 잠시 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칭찬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세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것이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제 집안 물과 수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 안 환경에서 물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 혈압, 인지 기능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방법들입니다. 물병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세요. 눈에 보여야 마시게 됩니다. 주방에, 거실에, 침실에 물병을 두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식사 전 물 한 잔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방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첫물이 중요합니다. 수돗물 정화를 고려해 보세요. 정수 필터를 설치하면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 수납과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위치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활동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서 눈높이 사이에 두세요. 이것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낮은 곳에, 가벼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세요. 무거운 것을 높은 곳에서 내리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덜 접근하기 좋은 곳에 보관하세요. 공간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빛과 일주기, 리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리듬이 수면, 식욕, 체온,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기 리듬이 잘 유지되는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좋았고 대사 기능도 더 건강했습니다. 집 안 환경이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는 밝게, 저녁에는 어둡게 하세요. 이것이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들이고 저녁에는 조명을 줄이세요. 저녁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사용을 줄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일주기 리듬을 교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세요. 이것이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기 리듬이 잘 유지되는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습니다. 우리 세대의 집이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의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대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이 더 건강하고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건강한 노후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세대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집이 건강을 만드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향해 나아가세요.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하게 빛납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집이 건강한 노년의 터전입니다. 우리 세대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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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